실시간 조무태 지금 체크 도와드릴게요. 오늘 첫 종목은 인선 ENT 한번 가볼까요? 인선 ENT 782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8,200원에 매수하셨네요. 비쌀 때 들어가셨고 30%나 비중 담고 계신데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. 손에 너무 많이 보고 계신 상태시거든요. 거의 뭐 고점에서 들어가신 상태인데 상당 기간 들고 계시지 않았을까. 사실 3,000원, 4,000원대 내려왔을 때도 버티셨거든요. 지금 5,000원 구간에 진입했는데 그렇죠.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까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네. 8,200원이면 도대체 이게 언제 사신 건지. 올해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. 예, 네. 올해 고점이 7,490원인데 네. 예전에 2009년도에 사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는데 부러졌네요. 예. 사실은 그 예전에 이제 인선 ENT가 유명해진 거는 지금 이채원 그 가치투자가 이채원 그 전문가 이제 결국엔 이제 사장님이죠 지금은 한국밸류 사장님이 이 인선 ENT를 결국에는 그 건축물 폐기물 처리하는 그 회사를 되게 저가에 사서 큰 수익을 내서 가치 투자자로 인정을 받았던 종목이 중에 하나가 인선 ENT입니다. 근데 인선 ENT 보시면 이제 결국엔 차트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. 일단은 초창기 때 이제 그런 이슈가 됐을 때가 이제 2007년도 뭐 2005년, 2007년 이때 한참 이슈가 됐었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때 무렵에 사신 것 같아요. 사셨다가 좀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가 거의 여기까지 내려갔었는데 뭐 2,000원 근처까지 내려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죠. 이제 최근에 올라온 동력은 이런 뭐 건축 폐기물 관련돼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중고차 사업 관련된 것들, 그다음에 중고 부품 관련된 것들, 그러니까 재활용 부품 관련된 것들에 대한 뭐 시장을 새로 이제 열면서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. 근데 요때 이제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주가 도박 혐의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죠. 그래서 그 대주주 때문에 좀 약간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회사에 알아봤는데 대주주는 사실은 경영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식은 반등을 급하게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최근에 조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제 인선 ENT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어차피 중고 부품 시장이 가장 먼저 선도업체로 지금 등장을 했고요. 그다음에 폐차 업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소형업체들, 중소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일원화된다라고 하면 인선 ENT가 그 중심에 서지 않겠나. 예전에 이제 표준 플레이트 관련된 신진 SM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진 SM이 그런 시장을 장악하면서 좀 굉장히 주가가 부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인선 ENT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뭐 한번 9,000원의 영광을 다시 한번 가지 않겠나. 상당히 또 기분 좋은 진단이 나왔습니다. 상당히 힘 내실 수 있는 그런 진단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좀 기다리면서 꼭 좀 수익 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랜 기간 고생 좀 하신 것 같아요. 이어서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. 9416님께서 문의 주셨고요. 이 종목 23,000원에 매수로 하셨네요. 비중을 90% 거의 포트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신 것 같아요. 두산중공업 들고 계신데 글쎄요, 이 종목이 역시 또 고생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네, 좀 들고 계셨다고 한다면. 그렇죠. 23,000원이면 그나마 그래도 매수가가 좀 높지 않으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. 네, 지금 이게 조금 많이 힘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가 나와서 초창기 때 한번 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때도 반등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좀 어렵다. 만약에 중국의 1대1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중국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여러 아시아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일어나면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회사가 조금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겠지만 두산중공업도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플랜트가 생각보다 지금 지을 데가 없습니다. 이제 더 이상. 네. 좀 많이 지어져 있고 포화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선전은 되게 멋있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가는 굉장히 안 멋있죠. 차트를 보시면 지금 완전 추세는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보시면 주봉인데 이런 상황이고요. 월봉을 보시면 19만 원 찍고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이 계속 내려왔죠.
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.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한 많이 반등을 줘도 월봉으로 봐도 한 26,000원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6,000원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예, 그때 한번 다 매도를 하시고 물론 이 회사가 다시 뭐 살아나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렇게 되려면 세계 경기가 완전히 돌아서야 되고요.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뭐 엄청난 플랜트들을 막 지어야 되고 뭐 수주가 좀 많이 돼야 되겠죠. 예, 네.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사시면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좀 아쉽지 않을까. 일단 두산중공업 또 차장님 또 진단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신중하게 좀 매도 타이밍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이어서 화장품주 최근에 관심 많으시죠? 오늘 토니모리 한번 점검하겠습니다. 9177님께서 들고 계신데요. 매수가는 특별히 남겨주시지는 않았네요. 토니모리가 어제 오늘 좀 조정 받으면서 갑니다. 64,4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. 사실 지금 중국 관리도 상당히 들썩이 거든요. 화장품주 관심 많죠. 오늘도 토니모리 보니까 반값 세일하더라고요. 네, 지금 시기에 맞춰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얼마나 좀 메리트가 있을까? 점수는 ODM 쪽이 상당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화장품 쪽 그쪽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토니모리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6만 원 초반대거든요. 지금 매매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좀 팔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제가 볼 때는 전에 윗꼬리를 달았던 한 7만 원 많이 가봐야 한 7만 원 선이라고 볼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사실은 토니모리는 그 토니모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서 많이 올랐던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 수급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공모가 밑으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죠. 이때 37,000원을 찍었지만 공모가 밑으로 빠진 적이 없는 가격입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. 그 대신에 물량은 많이 안 풀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 보호 예수 걸려 있는 물량들이 좀 있고 그런 이제 수급적인 문제고 최근에 올라온 이슈는 결국엔 토니모리가 왓슨스에 이제 중국에 있는 왓슨스 홍콩이랑 중국에 이제 그 코너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. 그러면서 중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토니모리는 어차피 판매를 하는 회사지 아직까지는 제조 회사는 아닙니다. 제조를 물론 추가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공장도 없고요. 사실은 대주주가 용기 회사죠. 그 화장품 용기 회사하고 그 화장품 용기에다가 결국에는 남이 만든 화장품을 담아서 파는 그래서 브랜드를 참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마진율은 높지 않은데 여전히 좀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면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매수 가격을 저희가 체크를 정확히는 좀 못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올 여력이 있다.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. 이어서 한라홀딩스 점검하겠습니다. 7346님께서 올려주셨고요. 매수가 6만 원입니다. 수익권이시고요. 축하드립니다. 50% 비중 싣고 있는데 이게 비중을 줄이신 거라고 하네요. 비중을 줄여서 아마 단가를 낮추시지 비중만 줄이신 건가요? 비중을 줄여서 1년을 상당히 오래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수익권으로 돌아왔거든요. 최근의 흐름도 괜찮네요. 네, 더 가져갈까요? 네. 일단은 지금이 굉장히 고비인 자리인 것 같고요. 한 6만 1,000원대 되면 결국에 한라홀딩스는 지금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만도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고 결국엔 자동차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예전에 한라 건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만도 쪽이나 한라 쪽이 안 좋았습니다. 안 좋았는데 그런 부실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다. 2014년대 올라왔다가 도로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우려가 되면서 많이 빠진 것 같고요. 근데 아직까지 홀딩스에 대한 그런 그 중소형 홀딩스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면 어차피 제자리 정도까지만 보시고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거기서 더 가려면 사실은 굉장히 뭐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한 6만 5천 원 선에서는 한번 정리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생각하셨을까요? 일단 6만 5천 원까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상승률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봤으니까요. 그새 조금 만족하시는 좀 진단이 아닐까 싶은데 한라홀딩스로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아요. 오늘 삼성 SDS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. 아네스 1955님께서 올려주셨고요. 33만 7천 원에
매수 들어갔습니다. 15% 들고 계신데 가장 답답한 중 고민,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음표 지금 남겨주셨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수급은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. 강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뭐 기관 쪽에서 매수는 들어오고 있고 지금 차트도 정별 구간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시청자님 가격대가 좀 있으세요.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좀 진단 주실까요? 예, 이게 뭐 상장 때부터 어마어마한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격은 굉장히 뭐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. 20만 원대면 28만 원대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전고점이 뭐 그 38만 원이면 상장한 날 시가거든요. 예, 200%로 이제 시작할 때 그 시가 부분인데 결국에 보시면 이제 요 가격이죠. 요날. 예. 이 가격인데 이 근처에 사셔서 물려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. 근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비쌌던 가격이고요. 지금이 아마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도 사실은 좀 밸류에이션 비싼데. 네. 예. 근데 이제 사실은 삼성 SDS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뭐 업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류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물류까지 같이 엮어서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뭐 밸류를 좀 더 줬었죠. 더 줬는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뭐 기관 수급 때문에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이쪽은 여전히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를 더 빼진 않지만 서프라이즈에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38만 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언제 갈지는 제가 장담을 못해서 예. 단기적으로는 한 뭐 30만 원 정도까지 오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정도 좀 진단가 나왔습니다. 아네스199님 참고해 보시고요. 저 이제 전략 좀 연구를 해 볼게요. 사실 어제 오늘 반등 예상보다는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게 과연 연속성 있게 이런 분위기로 가줄까에 대해서는 글쎄 아직까지는 약간 좀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몇 가지 어떤 키워드로만 요즘 시장이 많이 움직이잖아요. 중국이라던가 전기차, 인터넷 등의 몇 가지 여러 이슈가 좀 꾸준히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좀 전략적인 부분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? 어떤 팁 주실까요? 일단은 추석 끝나고 이제 첫째 날은 많이 빠져 시작했다가 코스피가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. 근데 코스피도 약간 좀 그 끼가 있는 종목들이 먼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왔죠. 예, 그래서 결국엔 미국의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제가 그 추석 끝나면 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날 빠져 시작해서 제가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결국엔 다 올라오더라고요.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수급이 좋아진다. 결국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뭐 대외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개별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계속 돌면서 자금이 돌 걸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빠르냐 시장이. 예. 근데 뭐 지금 매니저들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. 젊어졌고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.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.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추석 연휴 전부터 해서 핀테크니 뭐 그 삼성페이 관련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다가 전기차가 끝물에 지금 갑자기 또 등장을 했죠. 네. 등장을 했는데 전기차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시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또 좋습니다. 좋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대신에 비중을 막 50%, 100% 이렇게 실지 마시고 한 20% 내외 정도로 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 정확히는 실적이 막 화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. 기대감에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실적 안 나오면 또 얻어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SDI나 뭐 LG화학, 뭐 PNsol루션, 뭐 에코프로, 뭐 우리산업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좀 테마 형성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형주에 특별한 호재가 없고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에서도 특별하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아니죠.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11월이 넘어야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약간 테마 위주로 좀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6호의 기환 뭐 이런 건데 6호가 기환하고 뭐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겹쳐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은 물론 내수를 증작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소비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
마련한 잔치지만 사실은 이 잔치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입니다. 지금 현재 지금 국경절 연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지금 명동에 바글바글 와 있는 상태고 네. 작년보다는 30% 넘게 왔습니다. 와, 지금. 예. 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메르스 이후에 안 좋았던 그런 명동의 그 거리가 좀 다시 또 중국어로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명동역 앞에 가면 그 이삭 토스트 집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줄이 서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 겁니다. 예. 요즘에 다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여전히 봐야 된다. 뭐 저번에 제가 ODM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브랜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ODM이나 OEM 관련된 주식들은 여전히 꾸준히 잘 가고 있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. 제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런 걸 좀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일제는 공격적으로 조금 가려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뭐 이런 것들 뭐 작은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좀 큰 종목에서 놓으시는 게 오히려 사실은 물리면 좀 기다릴 수 있는 오히려 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. 의류는 좀 오히려 짧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한세 실업이니 뭐 그 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. LF니 이런 종목도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게 신성통상이랑 대연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신성통상은 김수현 씨가 그 신사복을 좀 선전해가지고 이게 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지오지아요? 좋아. 예. 네. 그래서 지금 결국엔 그 남성복 하면 신성통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연은 이제 모조에스핀이라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브랜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복인 모조에스핀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. 네, 요즘 그래서 듀엘도 인기 많다고요. 네. 듀엘도 인기가 좀 더 많죠. 그래서 네. 여성복은 대연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가 좀 매력적이어서 좀 한번 사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기존에 이제 강자였던 뭐 쿠쿠전자나 리온쿠첸 이런 소형 가전주들도 여전히 좀 좋을 수 있지 않겠냐.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들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. 그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네.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뭐 이번에는 좀 잘 따라다니셔야 되지 않겠나. 좀 길목을 잡고 처음 시작할 때 잘 네. 따라다녀야 사실은 뭐 비중에서 한 20% 정도는 그런 것들 따라다니면서 좀 수익을 내셔도 좀 재미있게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예. 안 그러면 다 소외돼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느리신 우울증 오죠.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. 대응하시기가. 빨리빨리 좀 움직이면서 테마 이슈들이 워낙 또 빨리 돌아가니까 이런 거 잘 캐치하셔가지고요. 좀 매매해보셔야 되지 않고 이 시간 또 함께 하신다면 그런 트렌드 잘 확인을 또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 다음 카카오가 다시 시총 1위 탈환했거든요. 인테더의 은행주들이 좀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쪽은 조금 별로 관심 없어요. 일단은 네. 다음 카카오는 결국 인터넷 은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네. 움직이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는 거의 다음 카카오로 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분위기가 같습니다. 그래요? 예, 네. 그래서 결국엔 지금 다음 카카오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차피 이제 이번 달에 이제 9월 달에 마감을 오늘부로가 아마 마감을 했을 겁니다. 네. 등록을 마감을 했고 지금 이제 그 12월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고 근데 뭐 다음 카카오가 가장 뭐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네.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죠. 이것도 몇 번 상담을 해드렸는데 다음 카카오도 결국에는 지금 예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예. 뭐 지난주랑 뭐 별반 없이 지금 한 일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조그마한 양봉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주봉인데 이거를 뚫고 나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 박스권이나 14만 원에 한번 저항을 받겠지만 그 이후로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. 그래서 연말 아니 내년까지 보고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.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또 좋게 진단 나왔네요. 오늘 전일까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제조업 지표에 대한 좀 평가가 유럽 쪽에서는 좋게 나오는 것 같네요. 유럽 증시, 주요국 증시 1%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. 벌써 또 내일 마지막 거래를 맞게 됩니다. 전략에 대한 부분들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.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